실제 슬개골 탈구가 이제 국내에서 소형견의 어떤 정형외과 질환 중에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게 슬개골 탈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보이는 대부분의 증상은 절뚝거림이라든지 아니면 걸을 때 약간 스킵한다 그래요. 살짝 들어요. 너무 아플 때 보이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뒤에서 봤을 때 얘 요즘에 걸을 때 뭔가 깨갱거리는 느낌으로 걸어, 아니면 걸을 때 뭔가 그 보폭이 평소하고 달라, 이러면은 슬개골 탈구를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정확한 거는 선생님의 어떤 촉진이라든지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면 진단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가 안 되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행동, 뛰어내리거나 심하게 올라가는 경사각이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을 많이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로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통증을 눌러주는 크라이오세라피라든지, 요즘은 체외 충격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선생님이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면은 관절염이라든지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실제 보호자분들이 슬개골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하고 종아리뼈,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가지고 있죠. 근데 슬개골은 우리 동그랗게 무릎에 만져지는 뼈를 슬개골이라 그래요. 딱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슬개골이 요 홈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일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운동 배열이. 근데 슬개골이 빠진다는 거는 이렇게 빠지든지 이렇게 빠지는 걸 슬개골 탈구라 그래요. 대부분 자기 몸통 쪽으로 내측으로 많이 빠지는 게 이제 국내에 많고요. 한 10% 정도는 바깥쪽으로도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면은 무릎 종아리뼈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의 불안정성이 올라가면서 요 뒤에 가지고 있는 인대라든지 반월판이나 이런 데가 손상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술은 보통 이 슬개골을 넣어주기 위한 수술을 하는 거고, 이 슬개골을 넣어주는 방법은 뭐 무릎에 홈을 성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돌아간 뼈를 돌리기 위해서 핀을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십자인대가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얇아가지고 조금 굵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전십자인대예요. 우리 사람 축구 선수를 가장 많이 이게 끊어지면은 무릎에 어떤 평생 후유를 좀 남습니다. 따라서 십자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슬개골 탈구를 반드시 수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십자인대가 이미 손상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슬개골 탈구 수술의 예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릎의 불안정성을 줄여주면서 평소에 생활 습관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 비만 컨트롤이고, 두 번째는 미끄러지지 않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많이 뛰어내리지 않게 뛰어오르고 이런 것 좀 컨트롤 해줘야지, 그런 부분만 관리를 잘 하셔도 어떤 그 응급 상황이나 아니면 반드시 수술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 2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관리 잘 해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